자,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라는 속보가 나왔고 과반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구체적 득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다. 요 소식 잠시 후에 또 뭐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예. 네, 김병기 의원을 뽑으신 그 의원님들의 얘기는 좀 강단 있게 예.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크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특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세 명의 특검이 임명되던 바로 어제 이 특검에서 모두 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이 윤석열 부부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어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2차 출석하라고 했던 맞아요. 날이잖아요. 근데 네. 가라는 경찰서 안 가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굉장히 독특한 패션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반바지. 그러고 다니는지 정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내 사진 찍어도 어떻게 저렇게 팔을 꼭 저렇게 들고. 저게 지금 이게 한국일보에서 참 보도를 했던 근데 기자가 내용인데 찍은 나는 것도 네. 되게 저 카메라 기자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거의 저런 단독 포즈를 특종. 찍어낼 수가 있죠? 예, 하여튼 반바지에 이제 반팔 셔츠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보통 저러면 이제 슬리퍼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저 뭐예요? 이제 로퍼라고 하죠. 로퍼. 예, 저런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뭐 미용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그 매장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지금 보도가 됐는데 경찰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네. 19일로 했죠. 네. 뭐 그러면도 안 나가겠죠 지금 분위기상. 글쎄 뭐 서면 조사, 서면 방문 조사하면 뭐그 정도는 응하겠다 뭐 이런 하겠다. 정도 예.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특검까지 정해진 마당에 자기가 나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뭐 매주 목요일이 되면 MBS 조사가 나오고 또 금요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부터 보면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 이거 좀 의미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랑 대비해 보면 민주당은 7% 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상에. 굉장히 벌어진 거고 지난 한 5년 사이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라는 건데 이게 탄핵안 표결 직후에 이 정도 수치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든가 어딘가 올렸대요. 21%가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반성을 좀 먼저 하시고 그러면 썼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긴 안철수 한데. 의원? 네. 네. 왜냐면 자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정권이 만들어진 거다 마찬가지고 자기 약속 안 그게 지켰잖아. 있죠. 손가락 걸었던 네.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꼭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만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그런 말이라도 해주니까 고마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망가뜨려놓는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21%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더 큰 문제는 21%에서 반등할 그 기회가 없어 보인다는 거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거의 불질러야 되는, 거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각계약진은 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쇄신안 내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할 수 없어요. 세력 없고 본인이 정치투쟁으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네. 쇄신은 권성동, 권영세, 윤한홍,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득권 내려놓고 이른바 친한계와도 한동훈과도 정치적 화해하겠다. 근데 그거 못할 겁니다. 기득권 지방선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 선택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타이밍이고 송원석, 김성원 이 3선 의원들 2명은 지금 출마 선언을 네. 했고요. 뭐 그 외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뭐 하기도 추대되길 합니다. 원한다. 뭐 예, 이런. 그런데 뭐 그렇죠. 이게 뭐 예. 선거보다는 추대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으로 원내대표 새롭게 뽑힌다고 해서 이게 쇄신이 될 것이냐? 아니 근데 진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아니에요? 친윤으로 그렇게 또 나왔죠. 평가되고 지금. 있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성 원래 친윤. 의원은 원래 친윤인데 근데 지금 좀 최근 옷을 친한. 바꿔 입으려고 지금 네. 친한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송원석 의원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 그 새로는 네, 상황으로 어. 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로 뭐가 기원하고, 달라지는 거죠? 예. 원내대표 바꾼다고 해서 아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저도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 그리고 송원석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당직자 폭행 의혹이 있었어요. 있었죠. 개표할 때 자기 자리 안 만들어놨다고. 예. 이거 완전히 갑질이라고 보여지고 김성원 의원 수해 복구할 때 막 그랬잖아요. 비 왔으면 좋겠다고 사진 잘 나오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 너무 자격 미달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선수를 우선으로 치잖아요. 최소 3선 이상은 다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높은 사람들이 지금 개혁이랄까요? 아니면 당 쇄신의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송원석이 됐든 김성원이 됐든 혹은 뭐 또 다른 인물이 누가 됐든 또 그 뒤에서 누가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통 본인은 사의 표명을 했지만 나가면서도 자기는 그게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한 21% 정도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자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 저는 이 갤럽 조사나 MBS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될까? 횡보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기분 나빠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수층에서 뭐 답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층이 다른 기대치를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 한겨레 단독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원 얘기인데요. 예. 감사원 그 직원들의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 경호처나 검찰 못지않게 우선 개혁 대상인 부분 그리고 그만큼의 적폐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감사원이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 내에서 보여줬던 행태가 있고 내부에서까지 이제 이런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은 하는데 근데 감사원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재해 원장은 11월까지 임기라서 맞아요. 그 이후에 바뀐다고 치고 근데 유병호 감사위원 아직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감사위원 아직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고 정부만 바뀐다고 해서 감사원이 바뀌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한겨레가 시리즈로 예. 감사원의 민낯이라고 썼는데 그게 마지막에 그 기자가 쓴 그 소회 비슷한 칼럼을 보면 예. 이게 내부 제보로 다 한 거예요. 예. 안에서 정말 부글부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당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어쨌든 직에는 복직했지만 헌재에서 잘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지적을 당합니다. 이를테면 국회에 자료 협조하지 않아 한 거, 내부 규정을 바꾼 거 다 위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서 간부회의 이 주제를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해도 외부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최재해 원장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유병호 감사위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싹 잡아가는 거죠. 이른바 타이거, 자기 사조직, 자기 고향 그 후배들을 타이거파. 네, 타이거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다가 너무 웃긴 게 찐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타이거. 그러니까 유학이든 승진이든 다 네 독점하는. 개의 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런데 안에서도. 준타, 타이거에 준하는. 준하는. 근데 제가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한 게 타이거가 못된 타이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 타이거는 되지 타이거가 되고 못했는데 타이어처럼 약간 굴러가게 하면서 약간 소극적인 협조를 한다. 미치겠네. 시시도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타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온 기사예요. 옛날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나온 네. 기사인 걸 알겠는데 너무 기억을 잘하네. 감사원을 설명하는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게 없다는 것도 지금 슬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예요. 네. 유병호랑 최재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원이라는 그 엘리트 조직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이분이 한 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한 500명이 본다는 거예요. 내부 게시판을. 예. 근데 이거는 한 2배가 넘는 분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공감을 평소보다. 하니까. 예. 조은석 감사위원일 때 그분이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업적이 하나가 있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최재우 원장인가가 이렇게 뭉개려고 했던 게 뭐냐면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던 그 관저에, 부분이에요. 예. 그 스크린 골프장 원래 만약에 만들어도 안 되겠지만 만들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경호처 비용을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경호처 비용을 썼을 때 그 당사자가 누구였냐? 김영현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김영현이 경호처 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쓰게 만드냐, 전용하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버렸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이런 걸 해주면서 좀 받은 거 아니냐, 뭐 음.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예. 실제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비리를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조금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한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또 특검이 됐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한다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럼 뭐 타이거가 됐건 그게 무슨 호랑이가 됐건 타이어가 타이어가 재밌긴 됐건 또 뭐 한번 세상의 중심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최재 원장, 감사원장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탄핵됐다가 이제 기각돼서 다시 복직을 했고 임기가 11월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정부 쭉 진행이 되던 그 대통령이 탄핵됐건 말았건 간에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또다시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이 지금 62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임기가 있는 자리들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임명할 수 있는 건 13%가 채 안 된다. 이거 매번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권한대행들이 2명이 그 시간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부지런히 임명을 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심지어 계엄 선포하기 막 3, 4일 전에도 그러니까요. 전 공공기관장 인사라고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새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근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럼 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으로 거니까. 정해져 함부로 있죠.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또 이제 별별 말이 다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원 인사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사를 세 단계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엄청나게 공헌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 바로 나갈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좀 연결해갖고 제일 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첫 번째 단계 포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 공천 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경력용으로 뭔가 좀 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보원 인사로 해가지고 자기 막판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해주는 그런 그렇죠. 건데. 챙겨주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탄핵되면서 그 라인에 대해서 그 권한대행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대신 해줬거든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자기네끼리 짰다는 게 결국 이렇게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 단독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 탄핵되니 많이 뭐 그리고 그들이 내란 혐의가 있니 많이 이런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맞습니다. 인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도돌이표처럼 되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막 처벌받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개정안은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자는 건 있는데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랑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국무위원이라서 국무회의 가야 되는데 책상 빼고 못 들어오게 명패 했잖아요. 빼고 표적 감사하고 온다라고 망신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진보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의원이 냈지만 이게 정말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낭비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게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뭔가 뭐 잘못됐다, 기소됐다 뭐 이런 거 아마 그것 맞아요.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진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진숙이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반복의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 공영방송 그 지배구조 얘기할 때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KBS 사정이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해요. 결국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권 바뀐 한 2-3번 동안 바뀔 때마다 KBS 사장들은 법카 의혹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로 기소하고 그 기소됐다는 이유로 바꿔야 된다. 그 이사회 의결하고 이사회의 그 구성을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결권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법을 내고 하는데 또 통과는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SBS 얘기는 할 거 없나요? SBS요? SBS 나가잖아. 그러니까 SBS는 요새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7시 한 반쯤 되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아갈지 그러네요. 모릅니다. 오픈 시간대는 9시 전에는 퇴출을 하니까. 뭐 제가 나다닐 때는 거의 청경 아저씨들 말고는 뵙는 분들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와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네, 설득력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겨레가 일과 시간에 제가 오잖아요. 한겨레 정보가 많으시겠네요. 너무 많은 분들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 보시면 잘 보고 있다 얘기해 주시고 반갑다 얘기해 주시고. 저 아까 들어오는데 고현준이 또 이렇게 하는 그 방송이 이렇게 뭐 이거 모니터에 그냥 막 쫙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밀어주는 방송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땡큐 한겨레.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의원 밖에서 스트레칭하고 계시더라고요. 모시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김종대 의원 또 군 전문가시니까 최성명 특검 관련해서 이명현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우리 노짱자매 노인 변호사 정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